쉐어 섹션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네트워크 표기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 이 센토이 7으로 리눅스 정복하기 책에는 제가 그 3세는 안 넣었기 때문에 없고요. 보통 이제 제가 넣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컴피레이션 파일을 열면 기본적으로 샘플이 있습니다. 샘플이 있어서 그걸 보고 하시면 되는데 또 혹시 또 그걸 외웠고 시험 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 말씀드려. 그래서 자격증 시험 체계에 제가 쓴 리눅스 마스 1급 정복하기에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트워크 표기법이 크게 이제 통용되는 게 좀 많습니다.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이제 점 생략법이 있고요. 1점을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1.0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하고 25250을 표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슬래시 24가 이제 25250이랑 동일한 거죠. 근데 24비트가 1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표기법, 이런 표기법이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없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게 없고 일단 삼바는 제일 많습니다. 삼바는 일단 요 표기법은 안 됩니다. 1이 그 다음에 점 표기법은 가능해요. 삼바 보시면 그러니까 19.18.1점이 끝나야지만이 19.18.1.04부터 19.18.1.25까지 그 네트워크 대역을 전체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수행 설정이 요거랑 요거라는 거죠. 19.168.1.0 하고 슬러시 한 후에 25, 0으로 표기하든지 아니면 24로 표기하는 이런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요 두 개가 보편적으로 쓰인다라고. 그래서 삼바에서는 크게 세 가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되나 본데요. 네, 삼바는 두 개네요, 두 개. 죄송합니다. 삼바는 슬러시 25, 0을 하던지요. 네, 그 다음에 점생략법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점생략법을 강추합니다. 요거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표기법도 이 세 가지 표기법이 있거든요. 허용되는 도메인, 샌드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도메인만 하게 되면 그 해당 도메인을 다 허가하고 거부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계열들은 이제 이렇게 점 생략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FS에는 별표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삼바는 검증된 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랑 슬러시 입사는 허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개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쉐어 섹션 항목이었죠. 쉐어 섹션은 이제 본인들이 공유할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실습을 통해서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사용하는 항목들이 커멘트, 설명 달고요. 그 다음에 패스. 그리고 이게 공유할 경로죠. 만약에 뭐 최상위 데이터 디렉토리를 슬래시의 데이터를 공유한다 그러면 패스에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 리드온이라고 하게 되면 읽기 전용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업을 라이트 OK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쓰기, 공유 디렉토리에 쓰기가 아니라 이제 파일 생성,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특정 계정만 가능하겠다 그러면 이제 valid use라는 항목으로 입고를 하신 다음에 지정하시는 거고요. 이제 write list는 보통 이제 쓰기가 가능한 사용, valid use는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입니다.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고, 그 다음에 그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를 여기서 두 명을 지정하고 한 명만 만약에 쓰기가 가능하겠다 그러면 라이트 리스트에다가 이제 그 하나의 계정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디렉토리인 경우에 이제 퍼블릭이라든지 게스트 OK 지정하게 되면 다른 어떤 사용자들이 모두 공유해서 쓰는 그런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블 또는 이제 브라우저블이라고 뭐 EA 하시든지 SA 하시든지 그러면 공유 디렉트 리스트를 보여줄 때 설정한다고 되어 있죠. 이걸 지정하게 되면 리스트 목록 같은 거 확인할 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블은 이제 공유 디렉토리에 스풀 디렉토리를 지정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크리에이트 마스크나 크리에이트 모드를 하게 되면 파일의 허가권 값을 생성했을 때 기본 퍼미션 값, 허가권 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관련 명령을 하기 전에 이 삼바의 환경 설정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삼바의 환경 설정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바의 환경 설정 파일이 VI 하시고 etc 밑에 삼바 밑에요. 자, smb.conf입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버전이 바뀌면서, 원래는 여기 되게 설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샘플들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지금은 네, 설명들을 다 날리고요. 네, 다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없앤 것 같고요. 여기 보면, example.com에 보면, 네, more detail config나, 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요거 한번 example.com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끝나고요. 쉽게 말하면 rpm-ql하고 이렇게 쌈바를 해보게 되면, 그쵸? 그,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파일이 있었습니다. 아, 쌈바 커먼에 있겠죠? 잠시 죄송합니다. 자, rpm-ql 하시고요. 네, 쌈바. 다시 이제 커먼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보면 아까 보니까 네, etc 밑에 쌈바 밑에 smb.comp.sample이라는 파일을 제공하거든요. 좀 더 자세한 설정들은 여기에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번 vi 열어보겠습니다. vi etc 밑에 네, 쌈바 밑에 smb.comp.example이죠.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래 이제 제공되는 파일들이 이런 파일이었거든요. 여기 설명 엄청나게 많죠. 네, 여기에 보면 이제 뭐 SNX 설정하는 내용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로벌 세팅이라고 해서 이제 뭐 샘플도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보면 제가 교재로 설명드렸던 워크그룹이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예, 설명이 틀리지 않았네요. 점만 제가 잘못된 거군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네. 이게 2.2, 3.2라는 거는 뭐냐면 네네 제가 틀린 게 아니고 그 2.2번을 사용하는 그 인터페이스를 뜻하는 거고요. 13.2 이거 0이 아니군요. 이 13.2를 뜻하는 19.18.13.2라는 그 인터넷 그러니까 IP 주소를 쓰는 그 인터페이스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틀린 게 아니군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통 이 점이 요거는 제가 잘못된 겁니다. 아까 그 점을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글로벌 섹션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그냥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맥스 로그 사이즈라든지 로그 옵션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깔끔하게 나오고요. 저 시큐리티는 이제 유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TDBSM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 저장하는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종 이제 데몬 옵션들도 이렇게 있고요. 지정해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도메인 컨트롤러죠. 윈도우에서 인증하는 경우에 도메인 컨트롤 설정하는 부분도 이렇게 샘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라우저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죠. 브라우저 컨트롤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네임 리졸루션 이름을 찾아가는 아까 그 윈즈 서버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프린터를 쓰는 경우 이제 프린터 옵션, 프린터 설정 파일이 링크에서는 etc 프린터 캡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 이름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린팅 시스템 컵스를 쓴다는 설정도 있고요. 파일 시스템 옵션도 이렇게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 옵션도 있고 그다음에 쉐어 데퍼니션이죠. 공유 정의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샘플이 이렇게 나옵니다. 밸리조스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터블, 프린터블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랜 로그는 이제 랜 로깅 관련된 뭐 설정도 있고요. 프로파일이라든지 샘플, 퍼블릭 공유 디렉토리 설정하는 예제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뭐 CentOS에서 제공되는 그 RPM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 파일 자체가 smb.comp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smb.comp가 상당히 깔끔해졌네요. 네, 깔끔했다라고 보시면 다시 이제 smb.comp 열겠습니다. 네, 쌈바 밑에 smb.comp 이렇게 열어보면 이제 굉장히 깔끔한 내용만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글로벌에 보면 워크그룹이라든지 네, CQG 설정되어 있고 패스비 TDB SM, TDB SEM이라고 되어 있고요. 프린팅 시스템은 컵스를 주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홈 디렉토리도 기본적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프린터 관련된 항목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꼭 필요한 것만 현재 패키지에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개의 파일 LS에 보시면 네, 그 두 개의 파일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m.comp랑 자세한 설명은 smb.comp.example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sm.comp의 매뉴얼 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MAN 하시고 5번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5번 섹션 넘어가기 때문에 MAN 하시고 smb.comp 이렇게 열으시면
그 sm.conf에 대한 매뉴얼 페이지, 파일 포맷에 대한 컨버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네임 밸류 해야 된다고 설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샘플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혹시 또 말씀드리지만 smb.conf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정을 하겠다 그러면 네, 매뉴얼 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을 네,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명령어를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련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꼭 필요한 명령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사용하는 게 SMB 클라이언트입니다. 자, SMB 클라이언트. 자, 근데 SMB 클라이언트가요, 굉장히 재미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리눅스하고 윈도우 계열 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계열, 그러니까 유닉스 계열에서는 디렉토리 구분자 구분자 슬래시를 쓰잖아요. 그죠? 이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은. 근데 재미난 건 이제 윈도우. 그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에는 백슬래시를 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SMB 클라이언트가 슬래시랑 백슬래시를 다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 리눅스 시스템 스타일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두 개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 구분자는 한 개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윈도우는요, 윈도우는 백슬래시 쓰는데 백슬래시는 리눅스 스타일의 2배입니다. 리눅스 스타일의 2배. 이게 뭔 얘기냐면 보통 이제 그 IP는 이제 백슬래시 4개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IP를 기재를 하고요. 디렉토리 구분자는 슬래시 2개를 쓴다라고 보시면 이따가 뭐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정리해보면 백슬래시든 이게 슬래시입니다. 이게 슬래시든 백슬래시 쓸 수가 있는데 보통 리눅스에서는 이제 디렉토리 그 호스트 구분할 때는 2개, 1개를 쓴다는 거죠. 디렉토리 오픈 디렉토리 밑에 이렇게 쓸 때는 하나를 쓰고요. 그 다음에 백슬래시를 쓰는 경우에는 시작 4개, 그 다음에 디렉토리 구분자는 2개를 쓴다는 겁니다. 이것만 뭐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제가 일단 해놨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SMB 클라이언트 옵션 호스트명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대상이 되는 호스트 IP가 19.18.12.20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네, IP 주소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지정했다. 호스트 이름을 지정한 경우는 호스트 이름 접근이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컴퓨터 이름을 처음 접근할 때 이 백슬래시나 슬래시 모두 기호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윈도우에서 넷바이오스 접근할 때 그 백슬래시 2개를 하고 19.18. 그 12.22 이런 형태로 IP를 접근을 하는데 리눅스에서는 이 백슬래시 기호를 쓰는 경우에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개수의 2배수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윈도우 호스트로 접근할 때 보면 만약에 윈도우에 공유된 디렉토리가 19.18.2의 소스라고 하게 되면 4개, 2개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슬래시를 쓰게 됐다고 하면 2개 하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2개. 그 다음에 참고로 윈도우 호스트에서 접근할 때는 뭐 대서문자를 구분하지 않는 관계로 일단 SMB 클라이언트 명령어도 대서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용예 보시면 일단은 이제 옵션도 좀 아셔야 되는데 옵션이요. 일단 공유 디렉터리를 확인할 때 쓰는 게 SMB 클라이언트입니다. SMB 이따가 뭐 윈도우로 해보겠지만 SMB 클라이언트 마이너스 L 옵션입니다. 마이너스 L은 이제 마이너스 리스트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윈도우의 IP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 해볼 예정이긴 하지만 그럼 SMB 클라이언트 마이너스 L하고 203.247.40.248 하게 되면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으면 패스워드를 입력하러 나오고 그냥 엔터를 치면 됩니다. 없다라고 엔터를 치시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프린트S라든지 그 다음에 IPC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된 디렉토리는 여기 디스크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디스크라고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윈도우에 지금 그 sdata라는 이름으로 공유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커맨드도 보이시죠? 삼바, 쉐어드 디렉토리가 이렇게 보통 이제 보이기 때문에 이 디스크라는 항목만 찾으시면 되고 달러사인 붙는 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건 이제 IPC라고 인터프로세서 콜이죠. 뭐 세션 같은 것들 연결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설명 나옵니다. SMB 클라이언트 하시면 마이너스 L 옵션 주면 그 다음에 IP를 찍어주면 203.24.40.248에 이제 공유된 목록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나온 대로 패스워드 설정되어 있는 게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되고요. 설정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엔터를 치면 이제 그냥 쑥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디스크라는 항목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공유된 디렉토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특정한 계정으로 접근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예를 들면 이건 이제 호스트명이 준인 경우죠. 준이라는 호스트의 이름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면 마이너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하게 되면 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계정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옆에 퍼센트 하시고 계정명 쓰시고 네, 그 퍼센트 하시고 패스워드를 지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 다음 그림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아까 2047.40.248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어요. 그 공유 디렉토리가 S데이터였다는 거죠. 예, 그러면 백슬래시를 쓰게 되면 4개, 2개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엔터를 치면 지금 이제 이 공유된 파일이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B 클라이언트는 약간 FTP 클라이언트 스타일입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접속을 해서 이제 명령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기 나오죠? 명령을 모른다 그러면 물음표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뭐 대부분 헬프라고 하시면 되는데 물음표하고 엔터 치시면 사용 가능한 명령을 보여주고요. 여기 나온 대로 파일을 복사하겠다 그러면 FTP와 동일하게 뭐 get 명령 이런 걸 사용해서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따가 또 해보도록 실습해서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나오죠? 만약에 이제 뭐 그 권한을 칠 때는 4개, 2개 하시고 마이너스 대문자 U 옵션, 사용자 옵션 찍어주시는 거고요. 자, 이 그림 한번 봐보세요. 사실은 뭐 리눅스 계열에서는 백슬래시보다 슬래시 쓰는 게 좋습니다. 2개 하나라는 거죠. 2개 하나. 백슬래시 2개 하시고요. IP 상대방 공유된 그 윈도우의 IP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유 디렉토리 확인된 거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꼭 아셔야 될 명령어 중에 하나가 그 삼바 스테이터스죠. SMB 스테이터스 하게 되면 연결 상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서버 쪽에서 꼭 알아야 될 명령어는 테스트 팜입니다. 이따 제가 설정을 해보겠지만 설정하고 테스트 팜을 하게 되면요. 이 sm.conf에 설정된 내역을 요약해서 보여주고요. 뭐 공유된 어떤 내역들 이런 것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스트 팜이라고 엔터를 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뭐 IP 주소가 있고 호스트명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이렇게 환경 설정 파일명, 뭐 호스트명, 그 다음에 이제 그 IP 주소를 기재를 하시면 이렇게 요거 토대로 정보가 나오는데 그냥 뭐 테스트 팜만 하시게 되면 sm.conf의 내용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nmd lookup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DNS 지급할 때 이제 ns lookup 명령하고 유사한데 관련 정보를 이제 조회할 때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검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리눅스 쪽에서요. 윈도우에 공유된 디렉토리를 접근할 때 마운트 명령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은 마운트라는 명령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마운트 -t하고 지금 쓰는 프로토콜이 CIFS거든요. 파일 타입을 CIFS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좀 단축해서 만든 명령이 mount.CIFS입니다. 그래서 아까 만약에 이제 그 공유된 디렉토리 IP 주소가 있다고 하게 되면 IP 주소랑 공유 디렉토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mount.cfs 하시고요. 공유 서버 IP 하시고 디렉토리명 찍은 다음에 mount와 디렉토리 하게 되면 리눅스의 서버 디렉토리인 것처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ount.cf 이게 이제 공유된 IP겠죠. 192.168. 5.13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공유된 디렉토리가 포토라는 거고요. 이걸 이제 내 로컬 시스템에 MNT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ls MNT를 하게 되면 그 삼바, 그러니까 윈도우에 공유된 공유 폴더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MB 패스워드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삼바에 접근할 사용자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삼바 계정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그 삼바 계정이 리눅스에 존재하는 계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만약에 그 리눅스 시스템에 공유된 영역으로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계정을 이용하는 건 맞는데 바로 그 etc 패스워드 섀도우에 있는 내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패스워드를 별도로 tdbsam이라는 형식으로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형태대로 만들어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SM 패스워드. 그러니까 삼다 사용자를 생성하고 삭제, 그다음 패스워드 변경, 활성 비활성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거의
그 유저 레벨, 사용자 인증 기반으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이따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용법은 이제 A 옵션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A 옵션은 처음에 쌈바 사용자를 추가할 때는 smb-a 하시면 됩니다. 초창기에는 사실은 smb 유저헤드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그냥 패스워드 명령 가지고 사용자도 한 번에 만들고요. 패스워드도 부여하는 형태대로 가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쌈바 사용자를 만들 때 A 옵션을 주는 건데요. 리눅스에 있는 계정만 가능하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직접 한번 이 사용률을 제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예제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SMB 패스워드 -A 하게 되면요. 쌈바 사용자, 포세인이라는 쌈바 사용자가 만들어진, 또 말씀드리지만 리눅스 계정에 포세인이라는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접근을 하게 되면 홈 디렉토리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쌈바 유저는 리눅스에 있는 계정을 만드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를 지정하셔야 되겠죠. 변경할 때. 그러면 -A를 빼시는 겁니다. 이건 만든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SMB 패스워드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쌈바 사용자의 쌈바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포세인이죠. 포세인이라는 쌈바 설정 패스워드 바꾼다. 이거는 리눅스의 PASSWD 명령하고 사용법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설정되어 있는 포세인 사용자가 직접 자기의 그 쌈바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쌈바 사용자를 제거하겠다 그러면 X입니다. X하고 포세인하게 되면 쌈바 사용자가 제거되고요. 자, 그 다음에 D는 disable입니다. 일시적으로 쌈바 사용자의 포세인 사용자가 쌈바로 접근하는, 쌈바 계정으로 접근하는 포세인 계정을 막겠다 그러면 disable 옵션을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E는 다시 이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enable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은 이제 패스워드를 없애서 그냥 그 패스워드 없이 바로 로그인이 되게끔 하는 그런 옵션이 N이 있습니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DB 에디터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PDB 에디터는 뭐냐면 이 쌈바 사용자는요, 그 리눅스처럼 etc 패스워드라는 그런 파일처럼 텍스트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SAM 데이터베이스라는 독특한 일종의 이제 바이너리 파일, DB 파일로 관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그 편집하고 그 조작할 때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패스워드 변경할 때 아까 SMB 패스워드라는 명령어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쓰다 보니까 이 PDB 에디터라는 명령어 가지고도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용법은 PDB 에디트 옵션 사용자명이고요. 그 다음에 -A 쌈바를 추가할 때 되겠죠. 가능합니다. SMB 패스워드 대신에 PDB 에디터 -A 한 다음에 계정 주시면 역시 쌈바 사용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쌈바 등록된 쌈바 사용자의 간단한 목록 정보는 -L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정보는 V 옵션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따 계정 만든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예 보이시죠? 네, 사용예는 PDB-A 유로제하면 쌈바 사용자, 유로제란 쌈바 사용자를 생성하면서 패스워드를 한 번에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PDB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또 말씀드린 유로제라는 계정이 리눅스 계정이 시스템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PDB-L하면 쌈바 사용자를 목록을 출력하는 것도 대문자 L V 하게 되면 좀 자세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설정하면 이제 이런 이제 공유 디렉토리 설정하는 예제를 좀 아시는 게 좋은데, 설정하기 전에 요 공유 설정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특정한 디렉토리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제 브라켓으로 지정하는 거죠. sdata라고 보이죠. 그럼 이게 어떤 식이냐면 윈도우에서 접근할 때 sdata 여기에 지정한 이름이 보입니다. 여기 지정한 이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윈도우에서 접근할 때 폴더 이름 SDA로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브라켓 설정하면 나머지 그 네임 밸류 항목들은 이제 이 브라켓 설정된 이 섹션이라고 해서 섹션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멘트는 접근할 때 나타내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쉐어드 디렉토리 나타나고, 근데 패스가 공유 디렉토리의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SData를 공유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S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이 디렉토리 접근이 가능한 사용자들은 다 접근을 허가하겠다. 즉 공유 디렉토리로 쓰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근데 접근은 다 가능합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이 디렉토리 접근이 가능해서 다 가능한데, 요건 이제 리눅스의 퍼미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퍼미션.
자, 근데 이제 라이트 디스트하고 골뱅이, 인사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인사라는 그룹에 속한 사용자만 쓰기가 가능하다. 다른 어떤 이제 접근 권한이 있던데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라고 하게 되면 그 사용자는 볼 수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라이트라는 건 파일을 생성하는 권한이거든요. 생성하는 것들은 인사 그룹에 속한 사용자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한 이제 두 번째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윈도우에 접근할 때 나타나는 폴더 이름은 이제 www로 이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멘트는 웹 디렉토리고 패스는 USR 로컬 아파트 HDDOCS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웹 디렉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주 재밌는 예제입니다. 자, 밸리유스고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는 이제 PHP 웹걸입니다. 이 두 개의 아이디만 접근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라이터업을 예스죠. 이 둘 다 라이터, 즉 쓰기 권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접근도 되는데 둘 다 파일을 생성, 삭제,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생성,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예제. 자, 거의 설정은 유사하죠? WW로 접근한다라는 거고요. 설명은 웹 디렉토리고 패스까지 동일합니다. 이 디렉토리를 공유했다는 거. 여기 보면 밸리주스가 PH만 하고 웹걸입니다. 이 디렉토리를 접근해주는 사람은 PHPM이라는 계정하고 웹걸이라는 계정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라이트 리스트입니다. 즉 파일을 생성 삭제는 누구만 가능하냐면 PHP맨만 가능하고 웹걸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밸리드 유스는 그 디렉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를 지정하는 항목이고요. 라이트 리스트는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파일을 생성 삭제할 수 있는 사용자를 지정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